일단 Recording in progress. 계시고, 그래서 학원에서 워낙 입시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고 해요. 그래서 뭐 저희 12월 초에도 사실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간에 아마 또 잘하면 2월 중순은 지금 지나갔고, 어, 또 하나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말바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를 먼저 얘기할 건데, 얘들아, 사회에서 오랜만에 도표가 나와요. 그쵸? 자, 도표에 대한 질문을 보는데, 자, 우리 도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표가 있고, 친구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줘 볼게. 자,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게 있어. 문제 중에서 25번부터 우리가 28번까지의 부분을 되게 사실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도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안내문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내용 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보통은 일치가 아니라 불일치 관련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안내문이 두 개가 나와서 안내문을 읽으면서 안내문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는 것, 불일치하는 것, 이걸 찾는 게 나오고요.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불일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수능 문제를 풀 때 우리가 1번부터 17번까지가 얘들아 뭐야? 여기가 바로 듣기야. 그래서 듣기를 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 1등급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1등급 친구들은 대부분 이 듣기를 할 때 실제로 독해 문제를 최소한 8개에서 10문제까지 풀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1등급 수준의 친구들이야. 그래서 극 1등급들은 보통 한 10개까지 가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어떤 1등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보통 한 6개에서 8문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6개에서 8문제 정도가 사실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막 다 읽고 풀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대충은 아니지만 좀 더 요령 있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면서 요령 있게 읽거나 아니면은 듣기가 끝나고 나서 잠깐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도표, 안내문, 내용 불일치예요. 그래서 이 네 문제는 일단 거저 가져가시는 거고, 거기에 보통 저희가 이제 6개의 문제, 보통 일반적으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8번의 목적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9번에 심경 문제 있지? 그치? 자, 심경 변화라든가 분위기를 얘기하는 이렇게 해서 총 4개, 6개의 문제들이 듣기를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요령 있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도 많이 맞추는 문제,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다. 물론 여러분, 듣기가 아직 약한 친구들은 무조건 듣기를 할 때 이걸 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기가 나는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바로 빨리빨리 내가 바로 보이고 나는 잘 듣고 문제를 푸는데 무리가 없어. 라고 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이렇게 같이 푸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듣기를 그냥 듣기 할 땐 듣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듣기를 할 때 이 마지막 부분에서 16에서 17번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번 들려주거든. 그럼 보통은 한 번 듣고서 답이 나오잖아. 그럼 그때부터 뭐 하면 되는 거야? 빠르게 여기 문제들을 제어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결국은 시험 영어이기 때문에 시험 영어를 할 때 그냥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직하게 잘 풀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시험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험의 의도에 맞는, 그쵸? 시험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것들을 스킬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한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한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 못 들어오면 아무리 내가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점수로 판가름이 난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중에서 제한 시간을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유용한 꿀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쪽 번호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거를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다? 바로 특히 지금 보고 있는 25번부터 28번까지의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나가야 되냐면 얘네들은 대부분 다 요령 있게 푸셔야 되죠. 자, 그래서 특히 무엇이냐면 도표와 안내문 부분에 대한 요령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얘는 1. 반드시 선택지를 읽어 나갈 때 선택지를 역순으로 읽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5번부터 읽어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편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오답이 5번부터 5, 3, 4에서 3, 4, 5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물론 되게 극히 드문 경우로 1번, 2번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80% 정도는 항상 5번, 4번, 3번 사이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역순으로 먼저 파악하면서 문제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지를 역순으로 파악하실 때 항상 확인하고 선택지 보시고 도표 보시고 선택지 보시고 안내문 보시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무엇이다? 선택지와 그리고 지문을 번갈아 가면서 원바이원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내용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대개 어떤 사람의 전기에 해당하는 바이오그래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보통 전기라는 바이오그래피를 얘기할 때는 저희가 보통 어떤 표현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되냐면 대부분 이거잖아요. 옛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가 태어났어. 어떤 어린이가 우렁찬 울음소리로 그치 가지고서 뭐 온 동네가 떠나갈 때 태어났어요. 아, 저 전기야, 저 전기예요? 네네네. 전기가 이번에 일렉트로닉스가 숙제 아니고요. 풀면서 네. 전기가 나오길래 네. 이게 무슨 소린지 하고 네, 하다가 깜짝이야. 자, 그래서, 네, 우렁차게, 그쵸, 어떤 아이가 한 마을에 태어났어요. 그치,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 어린이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뭐, 탁월한 무엇을 보여주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전기는 생애를 말하기 때문에 출생부터 사망, 또는 여러분, 출생부터 이 사람이 지금 현재의 어떤 경력까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용 불일치는 절대적으로 선택지를 보실 때 역순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선택지를 항상 어떻게 본다? 순차적으로 1번부터 본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순차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요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딱 요것만 정확하게 선택지와의 관계를 잘 파악해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한 번 더 기존의 시험에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듣기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보통의 대부분의 1등급 친구들이 먼저 풀고 있어야 되는 6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그리고 나머지 8개 이제 2개 정도가 장문 독해예요, 여러분. 근데 장문 독해는 41에서 42가 아니고요. 43에서 45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을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4번 얘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도표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선택지를 보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선택지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 역순으로 그리고 지문과 함께 원바이원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치? 요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도표에서 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비교급과 최상급의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아, 더 적어, 아니면 몇 퍼센트가 덜 있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답을 끌어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단순 숫자를 바꾸는 패턴보다는 less나 more라던가 그치 least, most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오히려 약간 여러분들 혼동을 주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도표 내용을 밑에서부터 볼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별일 없으면 얘들아 항상 이렇게 맨 위에 상단에 도표 지문에 맨 위에 제목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도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도표의 부분, 이 부분을 제목이 잘 파악이 잘 안 돼. 그럼 얘들아, 자, 이런 말 써 있어. The above graph shows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위의 그래프는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 도표를 나타내는 내용이야. 도표 제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으로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여기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잠깐 저는 위에서부터 먼저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다음에 위에 그래프는 온라인의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무엇? 바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소비가 되고 있는 온라인 시간에 대한 비율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쵸? 장비를 통해서 온라인에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쏟고 있느냐, 소비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여러분 지금 연령별로 나눈 걸 보셔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연령별까지 확인하고 저희는 5번부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블릿 잡으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태블릿에 대한 어떤 시간을 소비한 그룹이에요. 시간을 소비한 거지. by the letter group이라고 얘기했어. 자, 후자 그룹을 얘기하는 거야. 자, 후자 그룹이 was 2% less than that spent by the all overall group이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overall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토탈 어디언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태블릿을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태블릿에 대한 지금 태블릿의 시간을 소비를 하는 그룹인데 레터야. 자, 레터가 뭐지? 레터가 후자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레터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레터라는 게 앞에서부터 이거는 사실 좀 읽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후자라는 말이 앞에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요건 잠깐 보류를 하고 넘어갈게. 자, 그러면 4번을 먼저 볼게. 자, 50세와 그 이상의 그룹, 그리고 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자들. 자, 25에서 49세. 그러니까 지금 연령별로 나와 있는 거 아시겠죠? 50세 이상, 그리고 25세에서 49세의 사람들 둘 다라고 얘기했어. 자, 뭐 한다? 바로 PC에서 자신의 시간을 절반 이상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5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요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레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자, 우리 25, 49세 여러분 그리고 피메일 아니고 메일 확인하시고 50세 이상 확인했습니다. 자, PC 확인하셔야 돼요. 49%고요. 56%예요. 둘 다 50% 이상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바로 4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얘들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레터 그룹은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50세 얘기했고 25세에서 49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후자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지금 25에서 49세의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남자 그룹에 여러분 그럼 한번 볼까요? 탑 태블릿에 쓴 것이 전체 그룹보다 2%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쓴 게 10%잖아요. 전체 그룹은 12%를 썼잖아. 2%덜 쓴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letter, former라는 표현을 가끔 써. 자, 우리가 letter나 former는 그래서 함부로 알 수가 없어. 자, former는 전자란 뜻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the letter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더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 전자 후자라는 말은요. 앞에서 내가 말을 언급을 한 거야. 어떤 A란 대상과 B란 대상을 말을 했어. 그치? 말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는 그리고 후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아? 언급되는 대상이 존재할 때 이렇게 존재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former가 누구겠어요? A그룹이겠죠. 그쵸? 그리고 letter는 B그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앞 얘기를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더 letter를 못 잡고 제가 4번을 먼저 읽었는데 거기서 다행히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얘기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였었는데 그쵸? 어휘가 제대로 잘못 쓰인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주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문장이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느낌을 좀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자, 시작할 때 좀 봐봐. 자, as라고 하면은 별일 없으면 얘들아, as가 이렇게 첫 문장에 나오면 전치사도 될 수 있고 접속사도 될 수 있는데, 오늘 보시면 지금 develop이라고 얘기하는 동사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이때 as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자, 일단은 보통은 시간의 의미로 해석을 해요. 자, 시간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뭐뭐 함에 따라 자, 그리고 이유를 얘기하죠.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의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생각하셨을 게 중심 소재는 분명히 티네이저 10대를 얘기하는 걸 아셨을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10대들의 confidence, 자신감과 acceptance, 자, 수용력을 얘기하는 거죠. 받아들임. 자, 무엇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10대가 자신감을 갖고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나이가 듦에 따라서 나이와 함께 디벨롭, 성장해 나가는 거야. 그치? 자, 성장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때 성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실된 identities, 정체성이 flourish. 자, 뭐예요? 번영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인 거야. 얘들아, 근데 지금 이 개념은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 있는 누구? develop하고 flourish하고 사실 연결성이 좀 있죠. 그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듦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수용성이라는 게 나이가 듦에 따라면서 자라나는 거잖아. 발달해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정체성도 좋아지겠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글에서 지금 1번 이야기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처음에 첫 문장이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지금 약간 주제 소재가 일단 10대를 얘기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10대에 대한, 그러니까 10대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보는가잖아. 그치? 그래서 10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고, 결국은 이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 정체성을 더 발전시켜 나간다. 좋게 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가 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통 별일 없으면 첫 문장에서 여러분 저희가 언급하면서 but, however가 뜨게 되면 대부분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Building up the maturity to successfully 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문장 안에서 여기가 보면 되게 지금 길어. 어디가 동사니? 어디가 동사 같아? 지금 보면 maturity to successfully lead가 to lead죠. 이거 투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끊어줬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successfully는 부사니까 신경 끈다 치면 투부정사랑 같이 온 거니까 동사가 아니야. 그치? 그럼 도대체 본동사 어디 있어? 그치. 누가 봐도 can be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는 거야. 주어가 겁나 길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진짜 유의하셔야 될 게 일단 끊어주는 포인트들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면구 앞을 끊고 투부정사 앞을 끊고 이런 식으로 끊어줄 수 있는 걸 본인이 끊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막 학원에서 가디언 다니거든요. DMC 다녀요. 가재울 중이라서.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상함이 있고 그래서 안 알려줌.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면 준영이가 알 것 같아서 왠지 자, 가제를 좀 정확하게 보면. 전학 갈 거예요? 네. 2학기 때요? 네. 그래요? 그래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아이한테 오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학원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저 별로 터치를 안 하긴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독해를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제가 뒤에서. 근데 막 끊는 거야. 막 끊는 거야. 근데 얘가 끊는 게 규칙이 없어. 그냥 막 끊어. 그래서 도대체 이거 왜 끊는 거 했더니 선생님이 끊으라고 그래서 끊었대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있는 거야? 너 그 기준은 있어? 했더니
기준 없이 그냥 몰라 됐어 귀찮아 이러면서 막 끊더라고요. 남자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막 웃었는데 여러분 끊을 때 이게 되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사춘기니까 막 저 선생님도 막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말을 들으니까 엄마 말은 안 듣지만 선생님 말은 좀 듣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지만 제가 아무리 우리 애한테 얘기해봤자 안 듣죠. 근데 여러분들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끊는 게 아무데나 막 끊는 습관을 가지시면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파악을 어차피 못해요. 내가 끊는 습관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끊어주는 포인트들은 전부 다 수식어를 기준으로 끊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 앞을 끊고 수식어로 보이는 것들을 끊어주는 거. 항상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를 팔았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래서 많이 팔려요. 저 때문에 수업하면서 우리 애들의 이제 좋은 사례보다는 안 좋은 사례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지럽겠다. 자, 어쨌든 미안하다. 계속해서 얘기를 보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끊어주면서 가자. 자, maturity에 대해서 자, maturity 성숙을 내가 building up 쌓아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성숙을 쌓아가는 건데 어떤 성숙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성숙도를 쌓아가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성공적으로 이끄는 거야.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성숙함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뭐 없이 부모님들의 간섭 없이 나의 삶을 위해서 나만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성숙도를 쌓아가는 것. 이제 이해되시죠?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 될 수 있다? 아주 길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쵸? 얘들아 무슨 얘기인 거야?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없이 그냥 부모님 간섭 없이 나만의 길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나의 성숙도를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거야.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 부모님 간섭도 맞는 말인 거죠. 누구랑 같이 이 without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셨어야 돼요. 체크하지 마. 자, 그냥 without이라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의외로 without이 없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다 놓고 간다. 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어. 얘들아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겠어. 10대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10대의 정체성 확립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정체성 확립은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어른이 되어가는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바로 굳이 얘기한다면 아이들의 진정한 정체성 그리고 바로 아이들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수용이라는 것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 maturity를 얘기한다. 이해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란색들이 전부 다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 수용, 그리고 진정한 정체성, 그리고 성숙, 이게 바로 무엇이다?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10대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쨌든 이렇게 성숙해 나아가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 자, 바로 most importantly란 표현 써요. 자, 우리가 부사가 나오면 제가 왜 파란색으로 쓰냐면 파란색들이 여러분 일종의 단서가 돼요. 연결어의 단서가 되는 것들이라서 제가 일부러 파란색을 쓰는데 자, 파란색 쓸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이런 most importantly와 같은 부사들은 대충 읽고 가거든요.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가장 중요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화자가 글을 쓰는 사람이 내가 야 진짜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럼 뭐야?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알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 주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화자가 괜히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닌 거야. 가장 중요하게도라고 하면 얘들아 중요하니까 잘 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나한테 어떤 이런 연결어들은 나한테 길을 밝혀주는 사실은 뭔가 등대 같은 개념이다. 그치? 방향등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얼마나 좋으냐면 이 말이 또 나와. Teens find it necessary. 자, 얘들아, necessary 필수적인, important 다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잘 보란 얘기야. 잘 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뭘? 자, 뭐라고 돼 있어? assert their independence and. 그치? 자, sorry. 저기 노란색으로 갈 거야. 자, 여러분 뭐라고? assert. 확신하는 거죠. 자신의 독립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독립성을 가져야 되고 독립성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 부모님의 권한에 내가 항상 순종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부모님 권한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도전한다는 게 되게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래서 독립, 권한을 얘기하는 거지. 그쵸? 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애들아 계속 읽어보니까 뭔지 알겠지? 다 자기만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쨌든 10대들이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다? 결국은 성숙하다라는 건 독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의 권한에 사실은 내가 속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어떤 거기에 기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치? 간섭 없이 아까 얘기했잖아. 부모님의 간섭 없이 라는 말을 썼잖아 얘들아. 그쵸? 자 그래서 intervention 없이 라는 말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권한에 도전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답을 3번을 많이 써. 그러니까 3번이 왠지 그리고 특히 부모님의 권한에 뭔가 한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거 쓰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왠지 여기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어른이 되면은 그쵸? 독립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독립하려면은 부모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부모님 말에 대해서도 좀 이의를 제기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뭐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려봐요. 어덜트 뭐라고 적으시? 어디? 어덜트 뭐라고 적으시? 어덜트? 어덜트 authority? 여기? 아니 그 어디 말하는 거야? 어덜트? 3번 3번? assert, 단언하다. 네, 단언하다. 자, 그래서 단언하다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근데 몇몇의 overprotective parents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오버한 거잖아요. 과잉 보호하는 거예요. 그치? 자, 과보호하는 부모님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과보호하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자, 과보호하는 부모님들은, 자, this, 이것을, 얘들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가리키는 말이 뭘까? 앞 얘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글을 이해를 할 때 여러분 저희가 이 말이 this가, it이, they가 무엇을 가리키고 이야기하는지를 해석할 때 항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다? 앞 얘기 전체. 결국은 아이들이 자신의 독립을 단언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로 인해서 부모님의 권한에 반박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치? 이게 참 어린이된다. 10대들에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치? 이게 어떻다는 거야? 매우 hard하다. 어렵다. 뭐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치? 일부 부모님들, 과보하는 부모님들이 감히 내 보호를 벗어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본능이라는 거죠. To shield their children from the consequences of making bad decisions. 그치? 결국 우리 아이가 뭐다?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로부터 우리 아이를 내가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본능 때문에, 그치? 본능 때문에 이게 좀 나한테는 너무 힘들다 이거야, 받아들이기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자, 뭐다? 얘들아, 이때 말하는 it can be difficult라고 얘기할 때, 자, 요거 하나 그냥 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가끔 it이 이렇게 문장의 시작을 할 때 it이 나오면 이 it을 도대체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가주어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뭐 보시는 게 좋냐면 이 다음 자리에 오는 형용사가 있는지 보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보통 형용사가 오고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옵니다. 이런 구조. 그러니까 it 형용사 투부정사 구조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이 구조는 it을 가주어로 보고 바로 투부정사 이하를 진주어로 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팁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은 또한, 자, 또한이란 단서도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얘들아, 또한이라는 건 바로 과보호하는 부모님의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얘기해 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연결성을 따져야 돼. 이 또한이라는 건 앞문장에 대한 또한이에요. 앞에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더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렵다. 뭐가 어려워? 부모님들은 바로 자신의 10대를 여러분 리스펙하는 거죠.
자신의 10대들을 리스펙하는 것을, 자, 리스펙한다. 무엇을 리스펙한다? Manners and values of David try to teach them 이라고 얘기했지. 자,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구고 them은 누굴까? 누가 가르친다고? 누가 가르친다고? they가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주체가 보통 어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they가 바로 부모님이 되겠지, 얘들아. 그치? 잠깐만. 뭐가 잘못 눌렸어? 자, 이때 they가 바로 부모님이 되는 거고, 부모가 자식을, 그쵸?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manners, 방식입니다. 자, 어떤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가치들을 자신의 아이들이 존중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뭔 소리야? 이해돼? 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문장 안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틀리신 분들은 구조를 지금 못 본 거예요. 바로 와치가 O형식 구조예요. 맞아? 와치는 얘들아 O형식의 패턴으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쓴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 O형식 구조가 나오면 왜 중요해지냐면 해석을 하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봐봐 얘들아. 내가 O형식이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너는 그 다음에 아 그래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보통 이걸 문법적으로 물어보면 그거다. 얘들아 와치가 지각동사니까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는 동사원형이 오는 거거나 동사원형이나 ing 쓰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얘들아 여기에 컨시더 동사가 쓰이면은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 쓰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어법 패턴이에요. 자, 그게 근데 여기서는 어법이 아니잖아. 해석이잖아. 그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목적어를 주어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격 보호를 이 주어의 동사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와치하는 주체는 누구야? 와치하는 주체는 페어런트였죠? 그쵸? 부모가 보는 거야. 뭘 보냐면 자신의 아이들이 존중하는 걸. 어떤 걸 존중해? 방식을, 가치를 존중하는 걸 보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어떤 존중과 어떤 가치였어? 얘들아, 뒤에 목적이 지금 뭐였어? 방식과 가치가 누가 지금 가르치려고 했던 거야? 부모들이 가르치려고 했던 방식인 거죠. 부모가 알려주는 그 방식들을 아이들이 존중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게 바라보는 게 너는 어렵니? 부모가 부모 말을 따른다는 거야? 부모 말에 지금 반박한다는 거야? 따른다는 얘기잖아. 근데 왜 그게 difficult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 아이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결국은 자신이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독립이 필요한 거야. 독립이 필요하려면 바로 부모님의 말에 뭐 해야 돼? 권한에 반박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부 지금 내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 이 얼소는 앞문장에 대한 추가라고 그랬지. 자, 일부 과보 부모들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왜냐면 우리 아이를 내가 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한 뭐가 힘들어? 바로 아이들이 내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가치와 방식을 ignore, 무시하는 걸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게 당연히 힘들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바로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페어런트였다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죠? 자, 부모가 바라보는 거고 결국은 이 방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이라는 거지. 그치? 이 과정을 봤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잘 봤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뒷문장의 여기 They were trying to teach them 이라고 얘기할 때 이때 they가 누군지 알았어야 되는 거야. 그치? 부모가 자식들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value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가치 방식을 아이가 무시할 때. 그치? 그걸 바라볼 때 그게 참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맥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4번이 틀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 이 구조가 약간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부모인지 10대인지가 정확하게 매칭이 잘 안 돼 있으면 되게 힘들다.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지시어 파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장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문법적으로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법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 그래서 별일 없으면 첫 번째, 이시 가주어인지 아닌지 파악해 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 앞자리에 for 플러스 명사를 쓰게 되면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주어가 동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또 한 가지 what가 오형식의 구조로 쓰여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이끌게 되는데 이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구조는 일종의 주동 구조가 반드시 형성이 돼서 해석상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걸 반영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values and manners and values 다음에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value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답이 4번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셨을 거예요. 부모하고 뭔가 얘기할 때 부모하고 리스펙한다는 건 괜찮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제 5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치? 자, 그래서 조금 더 요거는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잖아요. 부모들은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야. 책임감이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 글은 주제문이 사실 앞에 있다기보다는 주제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 약간 주제문을 표현하는 단서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모가 지금 responsibility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It is crucial. 자,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때 it도 가주어죠. 자, 그래서 지금 가주어 진조 패턴이니까 뭐가 중요해? 바로 자신의 자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해서, 그쵸? 미래 성공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 이때는 근데 미안해. 가주어가 아니네. Sorry. 얘들아, 미안해. 자, 왜냐면 이리즈 크루셜 다음에 투부정사가 아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자,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성공을 확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거 앞에 filling this role can be challenging at times라고 얘기하는 거. 얘들아, 이러한 역할을 충족시키는 거, fulfill, 수행하는 거, 충족하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때때로 challenging하다.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의 미래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럼 이 this role이 가리키는 게 또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바로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페어런츠가 책임을 갖고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역할이 있다는 거야. 부모의 역할이 바로 뭐야? 자신의 아이들을 가이드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안내하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셀프 디스커버리의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발견에 대한 여행을 통해서 아이를 이끌어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이 부모의 역할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은 때때로 힘들겠지. 그렇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이뜨도 그리고 디스롤도 전부 다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받으면서 쓰는 거죠. 이때 it은 바로 이 fulfilling this role을 얘기하는 거고 this role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responsibility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들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저는 사실 이 문장구조 4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문장구조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거 되게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 잘 해주시고 이왕이면 단어 한번 확인. 챌린징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한다? difficult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difficult를 더 많이 쓰지 챌린징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챌린징이라는 표현 자체도 꼼꼼하게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이 얘기 해드렸어요. 뭐였지? 아까 매너 얘기했었잖아, 얘들아. 근데 매너가 바로 방식이란 뜻이 있어. 예의범절이 아니라 보통 s를 붙이면 방법, 방식의 뜻으로 사용을 해서 얘가 way의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이면 같이 체크해서 가두면 좋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드리고 자, 마지막 다음 문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쉴 거니까 조금만 더 기운을 내주세요. 자, 저희는 함축 의미를 얘기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함축의미를 어차피 읽어보셔도 답 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결국은 주제와 연관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게 여러분, 수능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은요, 대부분 뭐 일치불일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주제와 연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빈칸 추론도 대부분 주제문을 사실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쪽을 건드리는 거거든. 함축음이도 그래서 이 문장의 밑줄 친 부분도요. 대부분은 주제이거나 주제와 연관이 있거나 어쨌든 주제하고 관련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즉, 그 얘기는 이 글을 내가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이 밑줄 친 부분만 열심히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지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면서 가볼게요. 자, 오늘 얘기는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사커라는 스포츠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커 스포츠가 자, 단어 한번 체크 좀 할게요. 이그지스트. 자, 이그지스트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건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헤즈 이그지스티드는 능동태. 자, 그래서 능동태지. 왜 능동태일까? 여러분들이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PP잖아요. 아, PP는 수동이야.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동사 형태로 왔을 때에는 반드시 PP가 수동태가 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비동사 형태가 존재해야 된다. 자, 비동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그지스트는 능동이고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게 사실은 뭐냐면 이그지스트라는 동사가 근데 왜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그지스트는 존재하다라는 자동사라는 말이지. 얘는 타동사가 절대 안 돼. 그래서 대표적인 암기하셔야 되는 자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능동의 형태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수세기 동안 in one form or another. 그치? 자, 그래서 하나의 형태 또는 또 다른 형태로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서라고 얘기하겠죠. 스포츠인 사커가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자, 그래서 잉글랜드의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는요. earliest, 가장 최초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최초로 문장 안에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가장 최초로 녹음된 어떤 멘션, 사커에 대한 멘션이 녹음된 게 있대요. 그게 지금 1579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데이트백이라고 하는 게 데이트가 원래 날짜란 뜻인 거야. 근데 데이트를 날짜를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되는데 동사로 쓰면 자, 이게 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 날짜를 기록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거슬러 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멘션이 중요한 멘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트가. 자, 그래서 그 멘션이 뭐였냐면은 자, 무엇을 나타내냐면 game between students and local townspeople 이라고 하는 그쵸? 결국은 마을 사람들하고 학생들 사이에서의 게임이 끝났어. 어떻게 끝났대? 어떻게 끝났대? 폭력적인 싸움으로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포츠인데 말이야. 지금 싸웠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폭력적인 싸움으로 경기가 끝났다라는 것이 was a fairly common. 자, 얘들아 되게 중요한 말인 거야. 자, fairly가 무슨 뜻이야? 이 단어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저희가 원래 fair는 fair 자체는 공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fairly가 그럼 공정히라는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 공정하게 공정이 돼.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공정이란 뜻이 아니야. 이때는 꽤라고 얘기하는 정도부사로 보는 거야. 정도부사, 상당히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꽤 상당히라고 얘기하는 부사지만 공정하게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근데 중요한 말이죠. 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흔한 일이에요. At the time, 그 당시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경기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지금 우리 상황에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돼? 우리 현대 시대에서 야 얘들아 만약에 경기하다가 싸움 나면 어떻게 돼?
다 퇴장하잖아. 그치? 퇴장시키고, 그치? 막 징계 열리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뭐냐면, 옛날에 쪽 1579년도에는 사실은 뭐야? 싸움으로 끝났는데, 이 일이 되게 흔한 일이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맞아? At the time. 그 당시. 그 시절에는 그랬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시절, 그 당시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옛날엔 그랬다는 거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안 그런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뭐야? 뭔가 바뀌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part of the problem. 자, 그래서 문제 중에 일부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각각의 팀이요. 바로 자, 이 문제점이 이거였던 거야. 자, 문제점이 뭐였는지 읽어보자. 자, 왜 싸움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주고 있네. 자, 무엇을 얘기한다? 자기만의 룰이 있는 거야. 자기들만이 설정한 그 룰에 의해서 각각의 팀이 경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왜 동네마다 다 다른 거 있잖아, 얘들아. 뭐 가위바위보 있고 막 편가르기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그 무한도전에서 보면은 어린이들 이렇게 놀이할 때 그런 거 보면은 오징어 이런 거 할 때도 오징어 달고 모르는구나. 대댄지 알아? 이런 거 알아? 그 이런 것도 다 보면 동네마다 다 다르거든요, 룰이. 그치? 그리고 막 숨바꼭질 할 때도 술래가 먼저 찍느냐, 뭐가 찍느냐 이런 것도 동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자기 안에서 설정된 어떤 룰들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팀들이 그것들을 각각의 팀들이 자기 어떤 경기를 할 때 자기들의 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싸움이 난다. 여기까지 왔어? 그치? 자, 그러니까 얘들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자, 근데 to make matters worse라고 얘기했어.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자,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뜻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설상가상으로라는 표현으로 써요. 얘들아, 설상가상으로 무슨 말이야? 엎친 데 덮쳤다고요. 더 안 좋은 것은 이란 정도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앞에 이야기가 지금 사실은 문제점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점에다가 더해서라는 얘기야. 더하여라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때는 to make matters worse를 굳이 그냥 얘기하면 얼소의 개념으로 인식하셔도 괜찮아요. 또한이에요, 또한. 그러니까 앞에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여러분 지금 뭐래요? 대부분의 이 룰들의 대부분이 favored, 자, 유리한 거예요. 호의를 보이다. 호의적이다. 어디에 호의적이야? 힘과 rough한 플레이에 호의적이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스킬이 아니라. 여기 호의적이니까 힘하고 거친 플레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막 밀어붙이고, 막 태클 막 걸고, 막 발로 빡 차고, 막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거야. 그치? 스킬보다는 오히려 뭐 한다? 바로 지금 거칠게 플레이하는 걸 더 선호하더라. 그게 문제라고요, 친구들아. 그러니까 문제 1, 왜 싸움이 났냐고요? 분석했더니 문제가 바로 뭐였어? 자기만의 룰이 있었던 거야. 그치? 첫 번째, 자기만의 룰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룰 자체가 선호하는 것이 스킬이 아니라 거친 플레이, 힘으로 하는 플레이였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자,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문제에 대한 무엇이 나와야 된다?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해결책이 사실은 일종의 어느 정도 언급이 돼 있는 거야. 왜? 지금 스킬보다는 이라는 표현 썼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스킬을 갖고 움직여야지 운동선수들이 스킬이 있어야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테크닉을 갖고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테크닉이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얘기하는 거야. 알게 모르게 먼저 던져준 거예요. 복선으로. 자, 이 상황을 내가 시츄에이션을 임프루브 하기 위해서 바로 캠브리지 룰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룰은요,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풋볼협회가 1864년에 세워졌을 때 바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룰을 만들었는데 캠버리지 룰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캠버리지 룰이 뭔지를 볼게요. 밴드,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얘기해 보세요. 푸싱하고 트래핑하고 other rough play. 그러니까 거친 플레이를 하는 거죠. 밀치고 막, 그치? 막 사람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트래프 이렇게 튕기는 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막 밀고 튕기고 막 이렇게 러프 시키는 거, 어쨌든 막 이렇게 밀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지시키고, 그래서 officials from the association stated. 자, 그래서 바로 뭐다? 협회의 official,
공직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자, 여러분, 이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앞에 얘기하는 룰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이 일련의 룰들을 얘기하는 거. 러프 플레이를 방지하는 룰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나타낸다. 힘에 대한 스킬의 승리이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힘에 대한 스킬의 승리이다. 기술의 승리이다. 자, 그럼 무슨 말이야? 힘보다 스킬을 이제 중요시 여긴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규칙이. 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피지컬 포스 쓰시면 안 된다고. 큰일 나요. 그쵸? 힘으로 가자는 게 아니잖아. 자, 프랙티스는 연습이야. 얘들아, 연습이 더욱더 중요하다, 재능보다.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상관없는 표현이고요. 바로 새로운 룰이 선호한다, 호의적이다,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 바로 러프한, 거친 플레이어보다는 탤런티드, 재능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재능이 다른 말로 하면 스킬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솜씨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소시에이션이 코치를 하이어했다. 뭐 상관없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렵다. 이 어소시에이션 협회가 바로 어떤 그 룰에 대해서 어그리하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은 3번이다. 근데 약간 의도는 여러분 아마 파악은 되셨을 텐데 이 보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탤런티드를 여기서는 재능이 있는 이라는 말은 숙련된, 다른 말로 스킬드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더 바람직했겠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려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Recording in progress. 저희 지금 여러분 사회에서 부분에서 이제 제가 단어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39페이지에 단어 좋죠? 그치? 전체적으로 많이 다 보셔야 되는 것들이긴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9페이지에 사회, 수능 빈출어휘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이야 친구들아. 그대들이 한번 좀 봤으면 하는 단어 중에 첫 번째 우리 convert라고 얘기하는 단어, 전환하다, 개조하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단어가 어쨌든 형태를 바꾸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변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transform이라고 얘기하는 개념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전환하거나 개조한다라는 건 어쨌든 바꾸는 거잖아. 그 큰 의미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change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change로 쓰지 않고 convert 또는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다. 자, 한번 잘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러분 단어 중에서 release라고 얘기하는 단어 있어요. release가 이게 묶었던 것들을 풀어준다는 뜻이 있어. 자, 그리고 또는 무엇이냐면 공개하다, 발표하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 사용을 할 때는 공개, 발표하다는 뜻으로 쓴다. 그래서 이 release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공개하다, 발표하다라고 할 때 뭐 출간하다, 발행하다라고 하는 publish를 쓴다거나 뭐 공개하거나 발표하다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보통 또 런치 이런 식의 단어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체크해 주면 좋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옆구리에 가시면은 진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약간 오답의 어떤 그 혼동 어휘를 되게 많이 출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등과정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어답트가 채택하다라는 뜻이 있고 입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어댑트가 있죠. 그치? 어댑트, D-A-P-T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댑트를 쓰게 되면 얘는 바로 적응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고등과정의 1학년 때 고1 과정에서 어휘 문제로나 아니면 약간 혼동 어휘 문제로 출제할 때 좀 어휘적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적응시키는 것과 채택하는 건 다른 거니까 한번 조금 발음 안 되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려가시면 또 이거랑 비슷한 게 바로 principle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는 원리, 원칙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단어 말고요. C 다음에 principle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principle, 이거는 principal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al 붙이는데 pal이 오면은 애들아 사실 뭐냐면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프린스잖아, 프린스. 왕이잖아, 왕자. 그치? 그래서 바로 프린시팔이라고 얘기하면은 교장을 얘기해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우리가 프린시팔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얘가 근데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게 교장쌤으로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형용사로 의외로 또 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형용사로 쓰게 되면 주요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뜻도 굉장히 principal이란 단어도 역시 쓸 수가 있는 단어라서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쪽에 여러분 inclined가 정말 좋은 게 우리가 보통 be inclined to 부정사의 패턴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마음이 내키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be inclined to 부정사라고 얘기하는 표현 쓰거든요. 근데 약간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표현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be likely to 동사 원형도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같이 잘 봐두셨으면 좋겠다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번외인데 이 어사인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어사인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얘가 할당하거나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나 임무를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할당한다는 게 준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어사인은 여러분 사실 크게 보면 give의 의미예요. 근데 주로 임무나 과제 등을 주는 것 할 때 우리가 어사인 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 여러분 정리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고요. 괜찮으시면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회 미니 모의고사에서 질문을 받아볼 겁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얘들아, 5회 모의고사에서 일단은 어법, 그쵸? 자, 어법은 좀 어렵죠? 늘 얘기하는데, 오늘 어법 근데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치? 전반적으로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하는데, 제가 어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나? 우리? 이거? 잠깐만, 한번 볼게. 어법 문제 어떻게 풀어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지 보려고. 네. 그런 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법 문제를 풀 때 약간 방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언니 오빠들 수업할 때도 제가 계속 쓰는 거라서 요거는 한번 자료를 나중에 공유를 좀 해드릴 건데. 자, 29번에 어법 문제를 풀 때에는 1차적으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별일 없으면 다 동사 아니면 접속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물어보는 패턴이 보기 5가지 중에서 동사 아니면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동사 개수와 접속사 개수를 확인하면서 가주는 게 필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동사를 체크하시고 접속사를 정리를 하시는데 만약에 본동사다. 그러면 이제 그 본동사를 뭘 봐야 되느냐면 바로 본동사는 1번. 주어와 그러면 수일치가 잘 되어 있는가? 그럼 이게 괜찮다. 그러면 2번. 그럼 태는 능동태, 수동태가 올바르게 잘 나타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랑 같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셨던 문제랑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 어디 있는 거야? 또 못 찾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is잖아요. 그러니까 본동사 자리가 맞냐 안 맞냐 이거 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자, 문장 안에서 지금 보면 내가 첫 번째 본동사 접속사를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다행이다. 더 이상 본동사가 없어. 그치? 얘밖에. 그래서 얘가 본동사가 확실해. 자,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자, 그러면은 얘들아 주어가 누구야? 동사 앞자리 전체가 주어야. 맞아? 동사 앞자리 전체가 주어인데 이렇게 표현해. 이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전치사 앞에 있는 명사가 내가 수일치를 해야 되는 주어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십니다. 자, 그래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주잖아요. 괜찮네. 그러면은 수일치는 맞는데 태가 맞는지 봐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주는 능동태, 수동태 개념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주는 쓰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이주는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제가 잠깐 3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3번은요. 문장 안에 역시 본동사 개수를 세보는 거죠. 자, 본동사 확인하시고 이따가 해. 자, 그 다음에 that 접속사 체크해 주시고 words simple까지 체크하시면 본동사 2개의 접속사 하나니까 완벽하지 뭐. 그치? 이렇게 써도 괜찮지. 자, 대신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투부정사를 쓴 거야. 근데 얘들아,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아 틀려를 물어볼 때 학생들이 요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아 틀려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준동사들은 투부정사는 암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어보는 포인트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우시는 거거든요. 자, 바로 뭐 오형식 동사에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는 패턴이 우리가 보통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배우거든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force도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암기 포인트,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강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뭔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사실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의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가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의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럼 5번을 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 안에 좀 뭔가 길어 보이는데 한번 체크해 볼게. what이 일단 접속사고, 그 다음에 include가 동사고,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모를 때는 콤마는 일단 괄호를 예쁘게 치고 가. 자, 그래서 일단 괄호를 쳐놓고 정리하고, 그러면 as가 동사가 되겠죠. 아, 나 지금 너무 먼데 갔네. 미안해. 4번부터 보고 있었네. 5번이 따로 있었네. 자, 5번 미안해요. 자, 문장 안에 동사가 아가 있네요. 그쵸? 자, well preserved까지가 본동사긴 한데 그냥 아만 체크를 해놓고 갈게요. 자, due to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기 때문에 여러분 due to부터 years까지는 예쁘게 괄호 쳐도 될 것 같고 그러면 sealed가 본동사가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맞지? 문장 안에 본동사가 이미 왔으니까 더 이상의 본동사가 필요 없는 거지. 접속사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왔지, 친구들?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 본동사 하나로 퉁치려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 얘 이름이. 이 이디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준동사일 때 이디는 뭐라고 그래? PP라고 한다고, 우리가. 자, 그래서 PP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PP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수동이에요. 그러면은 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거, 능동, 수동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능동, 수동의 포인트를 어떻게 보느냐? 되게 간단해, 얘들아. 능동의 형태는 보통 ing를 능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pp를 수동이라고 하는데 능동, 수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다?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한다, 오지 않아야 한다. 이 차이예요. 정확하게 이걸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해요. 일반적으로. 대개는 여러분 타동사를 가지고 물어보는 패턴이기 때문에 목적어의 유무, 즉 명사가 뒤에 바로 오느냐 오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sealed 뒷자리에 목적어 없잖아. 전명구는 얘들아 명사 아니야. 전치사로 시작이 되면 명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sealed 써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sealing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 됐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또 하나 얘기를 가봐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준동사, 동사에 해당하는 걸 크게 지금 3개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2번하고 4번이 남은 거잖아요. 자, 근데 2번, 4번은 여러분 잘 보시면 접속사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접속사를 물어볼 때는 조금 복잡해. 근데 좀 외워줘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많아.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요렇게 이제 정리를 보통 해드리는데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은 문제풀이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자, 뭐냐면 이 문제를 볼 때 나는
2번부터 먼저 한번 볼게. 자, 2번을 보면은 whom이 접속사잖아. 일단은 동사 접속사 개수를 세면서 가보자. 자, 문장에 지금 뭐가 되게 길어 보이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 자, 저 앞에 was founded, 그쵸? was found까지 여러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after가 여기서는 보면은 일종의 after 다음에 whom 다음에 is named, 그쵸?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after가 전치사로 인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치사 다음 자리에 절이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근데 얘들아,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를 쓰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을 쓰는 거야. 근데 홈이 그게 될 수가 있어요. 네, 명사절 접속사 가능하죠. 홈은 관절만 쓰면 의문사도 가능하죠. 아 네, 명사절 접속사 가능해요. whom은 명사절 접속사 가능합니다, 여러분. 관계 대명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절 접속사로도 쓸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문장 안에 본동사 접속사 개수가 확인되셨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를 본 거야. 어떻게 봤냐면 방금 얘기했지? 접속사를 기준으로 얘들아 잠깐만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을 보는 거야. 앞에 보면은 전치사가 왔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엔 명사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whom이 명사절이 되나 안 되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법에서 이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써 있잖아. 명사절을 얘기하는 접속사들은 크게 that, what 의문사가 있고 의문사에서는 who, which, what 보이시죠? who. 그쵸? 그래서 바로 이 who도 의문 대명사라는 패턴으로 문장에서 명사절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 이건 어법이야. 그치? 말 그대로. 그래서 어법적으로 접속사가 지금 제어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구나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제가 굳이 이 시간은 어법에 대해서 이제 진짜 문법을 막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볍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who도 결국은 이렇게 관계대명사로서 관계대명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의 who도 있지만 모두 있다는 거야. 명사절일 때 who도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그냥 한 번 더 보고 가시라는 거죠. 근데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그치? 너희들 문법 시간에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1, 2학년 때 이미 나왔다. 간접의문문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어요. 네, 간접의문문에서 Do you know who he is? 배워 안 배워? 배우잖아. 그때 who가 바로 의문사예요. 그죠? 네, 의문 대명사잖아요. 이미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별개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배운 거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후가 나왔으면 4분의 1 홈이 나와서 그래서 whom이 나왔으니까 왜 whom이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때 whom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사실 뭐냐면 이때 whom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is named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원래 지명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러분 name은요 그냥 이름을 붙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name A, B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A에게 B를 이름 짓다. A에게 B라고 이름을 짓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A가 여기서는 KV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 동굴에게 이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이라고 이름을 준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케이브에게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whom을 다시 받는 거였고 불완전 문장이라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주의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what은 그러니까 저라면 근데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약간 제가 모르는 거 잘 먼저 안 건드리거든요. 자, 이것도 요령이면 요령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걸 집중하는 것보단 잘 아는 걸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아. 자, 우리가 근데 뭐냐면 잘 아는 녀석 중에 what은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 자, what이라는 접속사는 무조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what이라는 접속사를 만났을 때는 첫 번째, 이 앞에 명사가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명사는 절대적으로 앞에 두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what 뒤가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가 하나는 빠져 있어야 되는 불완전 문장의 형태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는 필수야. 얘들아, 이 중에 하나만 충족하는 게 아니야. 이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 있을 때 what을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봐봐. 그래서 제가 what을 딱 봤더니 앞에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what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럼 what가 뭐라고요?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는 빠져야 돼요. 자, 보자. 주어 왔지? 동사 왔지? mature, expressive, techniques까지 목적어 왔지? 그럼 다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what 못 쓰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접속사로 시작하는 절을 쓰긴 써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search as 이하는 앞에 있는 테크닉을 다시 설명하는 전명구가 온 거예요. search as는 전치사예요. 전명구에 형용사 구가 오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명사절 뒤에 동사가 바로 썼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동사 앞자리 전체가 주어 자리인데 오늘은 명사절 전체가 주어 자리가 된 케이스인 거지. 그럼 명사절을 쓰란 얘기잖아. 뒤에 이렇게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에 완벽한 문장을 받는 아이를 쓰란 얘기잖아. what은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좀 what은 안 되고 그렇게 쓰는 보통 대부분 흔하게 쓸 수 있는 패턴이 바로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한다. 그래서 아는 걸 기준으로 푸는 게 좋다. 저라면은 여러분 그랬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what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고등과정에서 저희가 수능에서 이야기할 때 what을 가장 많이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what 나오면은 두 가지를 꼭 반드시 지켜보세요. 항상 첫 번째 what 앞에 명사가 없어야 돼. 두 번째 what 뒤가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는 빠져 보여야 돼. 이해되시죠? 요거는 꼭 지켜나가시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근데 이걸 잘 못 지켜요, 학생들이. 그래서 혼동해서 많이 틀립니다. 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3번 얘기로 고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애들아 근데 뭐냐면은 이 앞에 unlike를 학생들이 조금 잘 봤으면 나는 하는데 unlike라는 게 뭐뭐와 달리란 뜻이잖아. 그래서 사실 어떤 뭐 rather than이나 우리가 unlike 같은 이런 단어를 쓰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하거든. unlike, 이거 구조를 좀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주로 써요. unlike B, A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하면 B와 달리 A는 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중점을 두는 게 어딘 거야? A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보통은 뭐 하는 거냐면 A만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굳이 unlike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A와 B를 어떤 A와 B에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공통점 안에서의 차이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기서 한 번 더 포착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볼게요. 지금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other systems와 다르게, 그쵸? 다른 시스템들과 다르게 language는 그럼 여러분 지금 나 오늘 뭐 얘기하는 거야? 언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 언어라는 건 바로 뭐다? 의사소통에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죠. 맞아? 의사소통에 관한 시스템이고 그 의사소통에 관한 시스템들 다른 것들과 다르게 언어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의사소통과 연관된 언어가 갖고 있는 특이점들을 말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이 될 확률이 높지. 자, 그래서 create meaningful structures out of individual elements that have no meaning. 그죠? 길어요. 자, 끊어줄게요. 대답해서 끊어주시는 게 좋겠고 out of 앞에서 전면구 앞에서 끊어주는 게 좋겠죠? 자, 언어는 만듭니다. 뭐라고요? 의미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자, 의미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that have no meaning.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개개의 요소들 안에서. 자, 이때 out of는 뭐뭐 중에서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으로 인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 중에서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해석할게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의미 없는 요소를 가지고서 개개의 요소를 가지고 의미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 말이 되게 무슨 말인지 와? 참 어려운 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냐면 어떤 구조라는 게 이 구조가 예를 들면 틀이잖아요. 이렇게 틀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 틀을 구성을 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언어가 뭐냐면은 이 각각의 요소들은 딱히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데 이게 하나가 딱 모이면은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얘들아 예를 들면 물론 나 그치? 뭐, 그리고 나, 그리고 는, 또, 학생, 이다. 이런 구조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나라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긴 하지만, 나, 그리고 는, 얘들아, 이거 의미 있어, 없어, 조사? 이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학생, 뭐 의미 있는 말이긴 하겠지. 명사니까. 근데 이다. 이거 사실은, 이다도 맞는 말이긴 하겠지. 그치? 근데 뭐, 에게. 우리 이런 조사를 쓰잖아요. 조사가 사실은 정확하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얘네가 묶여서 얘기하면 나는 학생이다라고 해서 딱 묶여서 구조를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때 는이 바로 무엇이다? 주어를 표현하는 조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주격조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국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어? 사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였어. 자, 하지만 얘들아 몰라도 괜찮아.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좀 더 읽어보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뭐 의미 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개별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의미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누가? 언어가.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어는 자 뭐라는 거야? 바로 one culture from another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컬처로부터 그치 하나 그리고 또 뭔가 또 다른 컬처로부터 하나의 컬처를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인데 요거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 게 바로 from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단어 중에서 바로 derive도 from이라는 전체를 받고 distinguish도 from이라는 전체를 받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컬처를 또 다른 컬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잘 봐봐. More than anything else라고 얘기했어. 어떤 해석 잘 봐.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란 뜻인 거야. 이상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의 문화에서 또 다른 문화를 자, 얘들아 뭐다? 랭귀지가 유래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구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언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의미 없는 어떤 조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갖고서 그거를 문장에 제대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끼워 맞추면은 어떤 하나의 예쁜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치? 근데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건가? 언어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하나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얘들아 봐봐. 우리가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건 한국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국어 쓰는 사람들은 한국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맞아? 근데 예를 들면 뭐 저기 뭐야 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뭐야 와타시와 각세이 데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들아. 그치? 일본말로도 얘기를 하고 뭐 프랑스 말로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 말들 자체가 여러분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저 사람 일본 사람인가 봐. 프랑스 사람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와 문화를 구별하기가 참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더 구별이 더 쉬워진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들아, 모를까 봐 이 어떤 놀라운 제가 이그젬플 하나 얘기해 줘 볼게요.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떤 어뮤징 이그젬플이 있는데 바로 다양한 방식인 거야. 어떤 다양한 방식이냐면 a sign on a broken vending machine might be written 이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밴딩 머신, 자판기가 고장난 거야. 고장난 것에 대한 사인이 might be written, 적혀져 있을 거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사인은 표지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장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고장이라고 쓰일 것 같은, 쓰이는 다양한 방식들이 바로 있다. 얘들아, 이 다양한 방식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하나의 문화권과
다른 문화권을 구별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자, 그래서 영국으로 가잖아요. 자, UK로 가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쓴대요. Please understand that this machine cannot take bills.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머신은 빌을 못 취해요. 그쵸? 그러니까 지폐를 못 받아요. 돈을 못 받아요. 라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길게 쓰네. 자, 미국에서는 여러분 반면에 어떻게 얘기를 한다? It would be more straightforward. 그치? 아주 더 간단하게 쓴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straightforward라고 얘기하면 직선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직선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뭐라고 말하지? 약간 그냥 단도직.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인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o bills. 그치? 자, 뭐예요? 그러니까 돈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넣지 마. 이렇게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는 이 제페니스에서는 자, 일본에서는 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pologize. 자,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컨슈머들에게. 그리고 express sorrow. 그치? 어떤 슬픔을 표현한다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치? 지금 저희 자판기가 고장이 나서 여러분들께 손님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language 룰이 자, 여러분 얘기할 때 that dictate these differences까지 체크.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룰, 규칙이야. 이런 언어의 규칙이라는 건데 바로 이러한 차이점들을 dictate, 나타내는 이런 언어의 규칙이라는 건 아마도 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뭐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 지금 임의적인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정해진 거예요? formal. 임의적인 거잖아요. 그쵸? 자기 몸처럼 보이는 거잖아.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쵸? 여기 영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서로 제각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멋대로, 임의적인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포멀하다라는 건 사실 공식적인이라는 건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arbitrary하고 또는 silly, 우스워 보이는 거죠. 어리석어 보이는 거지. 외국 사람들한테는 뭘 저렇게까지 써? 그치?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뭘 또 못 쓰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마음 아파해, 일본 사람들.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지역민들에게는 여러분 로컬은 지금 지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민들한테는 각각의 사인이 아주 어때 보여요? 자기 입장에서는 논리적인 거죠.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 그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 그치? 아니면 돈 넣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거든. 그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을 해왔으니까. 맞아? 자, 그래서 결국 언어를 통해서 언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문화와 문화권들을 사실 구별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언어, 랭귀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얘기였습니다. 자, 확인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뭐였더라? 이게 무슨 형태시 뭐 이거였지?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얘들아,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사실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뭘 많이 생각하시냐면요. 이거를 보통 학생들이 잘못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소재가, 중심 소재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소재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보통 흐름과 관계없는 무관 문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95% 이상은 틀린 말이에요. 소재 반복으로 찾으시면 안 돼요. 어머, 소재가 반복이 안 됐으니까 무관, 이거 잘못된 문장이구나. 여기 요식해야지. 이러시면 곤란해요. 볼래요? 자, 앞에서 시작할 때 패턴 포이트리에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 시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시가 때때로 shaped verse라고 불리우는데 어쨌든 verse라는 게 운문이라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게, verse라는 게, 구라는 게 that's arranged on the page in such a way. 자, 그래서 페이지 위에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들을 이렇게 쓰잖아. 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의 노조오, 뭐 이렇게 쓰잖아. 그리고서 다음 칸 1년 쓰고 2년에서는 다른 말 쓰고, 그치?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치? 이게 verse예요.
이런 것들을 verse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행, 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행, 연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로 뭐냐면 얘가 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잖아. 근데 이 verse가 in a such a way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to reveal part of the poem's meaning.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shaped verse가 패턴 포이트리가 뭔지 설명해 주는 거야. 바로 이 시의 의미의 일부를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페이지 위에 나열하는 걸 형태시라고 한대요. 뭔 소린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패턴 포이트리는 형태시, shaped verse 형태시, 어쨌든 형태시라는 거야. 그래서 패턴이 있는 그런 거야. 잘 모르겠지. 근데 어쨌든 포이트리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리고 verse 반복되는 거 알겠지. 그치? 자, 오케이. 그럼 여러분 봐봐. 내가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읽지 않고 verse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쉐이프도 위에 있었잖아요. 그치? 쉐이프도 위에 있었으니까 아 이것도 왠지 그런 것 같아. 근데 쉐이프 빼고는 뭔가 없으니까 여기 소재가 반복이 안 되니까 2번이 정답인 것 같단 말이야. 일단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포이트리 아 있구나. 그치? 좋잖아. 그다음에 이거 쉐이프드 벌스 앞에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라인 얘기 나오고 여긴 잘 모르겠다. 그치? 그러니까 아 2번 아니면 5번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여러분 됐어? 근데 정답은 전혀 다른 데죠. 이거 네 정답은 3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그래서 소재가 반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무관문장은요. 소재의 반복을 찾지 않습니다. 소재는 당연히 여러분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반복 안 돼서 답이 나오면 너무 쉽잖아. 그치?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관문장을 판단하실 땐 가장 중요한 게 이 글의 주제, 소재, 그리고 이 글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의 이해에 있어서 주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뭔가 살짝 어긋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다르지 않아요. 약간 뭔가 달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뭔가 중간에 살짝 단절되는 느낌이야.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해돼, 얘들아? 이런 느낌이 들 때 이게 바로 무관문장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shift verse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타입의 verse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타입의 운문은, 자, C는 typographical. 얘들아, 우리 타이핑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글자를 얘기하는 거야. 글자적인 어떤 모양이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주제를 강조하거나 또는 그것을 자, 이런 글자적인 모양, 여기서는 말하는 게 주제겠지. 주제를 더욱더 오비어스하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야. 뭐가요? 얘가요. typographical shaping. 얘들아, 뭐라고? 이 인쇄상의 모양이, 타이핑의 모양이, 글자 모양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쇄의 모양이. 얘들아, 그래서 이걸 인쇄상의 모양이라고 할게. 막 휘어져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휘어져 있고. 끝까지 읽어보시면 사실은 나오는데 The shape may represent 그 모양이 앞에서 얘기한 모양 그죠? 모양 여기 모양이 뭐래요? 바로 represent an everyday object 그치? 모든 우리 실생활의 물체들 대상들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맘이야 라는 거야. Or it may be a pattern that reinforces an abstract idea.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애들이 2번을 많이 써요. 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그치? 추상적인 생각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모양 자체는 내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물건도 될 수 있고 추상적인 어떤 대상들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뭐였냐면 여러분 봐봐. 이게 3번이 답이라고 했으니까 4번 먼저 읽어줄게. 그래서 예시를 봐봐. Shaped verse의 군 예시가 뭐냐면 제목이 Easter Wings야. 그치? 자, 그래서 Easter Wings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 말을 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성의 하락을 얘기하는 거야. 타락. 그 갓의 은혜로부터 인간성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Easter Wing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때 각각의 연에서
각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grow narrower for the first half and then longer again for the second half. 자, making them resemble a pair of wings.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글이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렇게 좁아졌다가 그치? 좁아졌다가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거지. 그치? 넓어졌다가 다시 또 좁아졌다가 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의 일종의 이렇게 날개처럼 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쓰는 거야. 연을 맞추는 거야. 글자 수를. 그래서 자, 뭐 우리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 그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 그냥 시잖아요. 시는 행과 연에서 어떤 라임이 맞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 얘는 형태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 윙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날개를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날개라는 그 어떤 인간성의 타락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날개의 모양을 이 시를 통해서 글자 수로 보여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날개는 사실은 여러분 everyday object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런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얘기할 때, 뭐 나는 사랑해, 뭐 너를 사랑해, 그치? 뭐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렇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글 자체를, 글자 수를 그렇게 인쇄할 수 있게 글자를 만들어 놓는 거야. 활자를 늘어 놓는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독자들한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글의 어떤 주제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형태시라는 거야. 되셨죠? 별다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소재가 나와서 헷갈린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3번을 봐봐. 자, 그래서 시의 critics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비평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비평가 얘기할 수 있죠. 자, 비평가들이 근데 때때로 불평을 한다는 거죠. 자, 무엇을 불평해? 그러한 비주얼 패턴이 weaken the meaning of the point 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시의 의미를 weaken, 약화시킨다라고 불평합니다. 좋은 예시가 바로 뭐였어요? 좋은 예시가 이스터 윙스인데 라고 했을 때 이 이스터 윙스는 뭘 얘기하는 거지? 이 말은 shaped birds가 무엇인지를 표현해 준 거지. 진짜 그림처럼 이렇게 나중에 글자가 그림처럼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 보여지게 한다는 얘기였던 거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 시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건가요? 전혀 관계가 없죠. 근데 poetry critics가 이럽니다. 말 되는 것 같잖아. 그치? 뭐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형태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형태시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형태시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단순하게 이걸 얘기하고 형태시의 설명을 해주는 얘기였는데 갑자기 크리틱스가 언급이 되면서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뒷얘기 4번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3번이 무관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돼. 좀 어렵지? 근데 무관문장이 생각보다 여러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의외로. 근데 좀 이게 학생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가면 35번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풀 때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그냥 쉽게 풀 수 있어. 왜냐면 내용이 안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읽어보면 다 말이 돼요. 읽어보면 다 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글의 주제를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야. 오늘의 주제는 뭐였다? 오늘은 형태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핵심 포인트는. 그치? 근데 사실 형태시가 그 크리틱의 어떤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 그쵸? 근데 너무 이 이야기에서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어떤 건덕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틀어진 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제가 여러분 10번은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장문 독해가 길어서 요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고 저는 단어만 잠깐 먼저 한번 확인 좀 시켜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45페이지. 요거 다음 시간에 얘기해줄게. 자, 10번은 자, 그래서 뭐냐면은 첫 번째 단어 확인 좀 할게요. 자, 우리가 sophisticated라고 표현해요. unsophisticated가 중요한 게 아니라 sophisticated가 중요한 거야. 이게 정교한 또는 세련된 이란 뜻이 있어. 그래서 이 단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언을 붙이니까 무슨 뜻이 돼?
세련되지 않거나 오히려 단순한 샘플의 의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sophisticated 하면은 약간 복잡한 거예요. complicated. 그치?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자, dictate 중요합니다. 저희가 말하다라는 뜻에서 시작하는 건데, 말을 하거나 무엇을 좌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딕테이션이 그거 아니에요? 받아쓰기. dictation. 받아쓰기. 네, 받아쓰기. 네, 그래서 원래 dict가 말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인데, reside. 얘들아, 우리는 살다란 뜻을 쓸 때 live를 써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수능에서는 dwell 이거나 아니면 reside라는 말을 씁니다.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수능에서는 특히 reside도 많이 쓰지만 dwell이란 단어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거주하다, 살다. 그래서 여러분 거주민을 저희가 보통 dweller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또 꼼꼼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impose가 오늘은 좀 특이하게 폐를 끼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희가 보통 사실 쓸 때에는 의무를 어떻게 부과하거나 지우다, 그러니까 charge의 개념으로 써요. 그러니까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의무를 주는 거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무를 주는 걸, 그걸 우리가 impo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포스터가 배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는 선생님 어몽어스 모르세요? 어몽어스. 응? 어몽어스 모르세요? 안 봐요. 네, 몰라요. 자,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미안해요. 자, 그래서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그럼 그러니까 impose라고 얘기하면 뭐 구가하는 사람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charger죠, charger.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주는 사람. 그런 것들이 imposer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주로 뭐냐면 impose가 의무나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저희가 impose tax라고 얘기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imposer 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진짜 좋은 단어가 여러분 사실 위에 상단에 alternative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데, 얘가 IVE로 끝나면 형용사란 말이야. 대안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명사로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abstract가 추상적인이잖아요. 여러분 얘는 반대말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concrete. 얘들아, 콘크리트가 우리 말하는 그 공사장의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예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얘를 형용사로 쓰면 구체적인이라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단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다. 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neglect란 단어. 여러분, neglect가 우리 무시하다란 뜻으로 많이 해석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무시하다란 뜻도 있고, 잘 보면 방치하거나 돌보지 않는 거야. 게을리하는 거야. 그치? 내가 이거를 잘 신경 안 쓰는 거야. 그치? 그게 neglect이야. 무시하다는 뜻도 돼. 근데 어쨌든 이 말 굉장히 좋습니다.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